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렇게 특정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건 UN 무역개발회의 설립 57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하는데 UN 무역개발회의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좋은 소식에서도 외신들의 극찬과 한국인들의 분석이 엇갈려 더더욱 한국인들의 특징이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미친 속도로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두고 수많은 외신에선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된 점,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죠. 덕분에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나 한국의 성장 비결을 알려는 다른 국가들의 관심이 전부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이라크의 자치정부 쿠르디스탄의 프로프라이드 난리공주는 한국의 경제성장 비결을 알고 싶어 한국으로 입국해 한글까지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래라는 한국 이름까지 지은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6.25 전쟁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강국 틈에서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뤘는지 알고 싶다라며 한국에 대해 감탄했죠. 오늘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코웃음 쳤지만 오직 한국만이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래에 대해 꼭 알아야 한다는 사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빗대어 대한민국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 미친 속도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것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하고 있죠. 사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한강의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며 국토 전체가 황폐해져 다른 국가의 원조까지 받았던 대한민국을 두고 6.25 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쯤 지나야 이 나라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비웃듯 약 25년 사이에 비약적인 경제 발건을 일궈냈고 현재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인류 역사상 2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이룩한 사회적 변혁보다 더 훌륭한 성공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75년, 프랑스가 200년, 미국이 125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한국이 25년 만에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는 짧은 기간 동안 농업에 의존하던 작은 나라가 생사, 철강석을 수출하게 되고 가발, 직물 등 공산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하더니 어느새 유조선, 반도체 기술력을 갖게 되어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데에는 한국의 인적 자원이 탄탄히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한국의 고등교육과 과학 및 기술, 직업교육을 철저히 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 업무 성취도가 탁월한 전문가와 경영자 등 다양한 지식 근로자를 양성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교육 단계별 취약률 증가와 함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의 선도적 지도력, 우수한 교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비해 땅덩어리도 작고 그만큼 인구 역시 적기 때문에 더더욱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노력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이렇게 철저히 체계적으로 양성된 인적 자원들은 석유 그 이상의 몫을 해냈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강의 기적, 또 양질의 교육이 빠르게 제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잘 살아보자라는 국민의 원동력, 그리고 수많은 근로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살아남기 위해 생경한 사업장에 몸을 던졌고 심지어는 다른 국가에서 피하는 직종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파독 근로자를 신청했고 이렇게 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들은 광부, 간호사 등으로 일하며 한국 임금 수준의 약 10배 이상의 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돈으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미천을 만들었고 형제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렇게 생계를 위해 아낌없이 몸을 던졌던 근로자들의 노동과 희생으로 한국의 경제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밤낮없이 공부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완성한 한국인들의 의지가 더해져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이죠.
더는 성장이 불가능이라던 중진국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 불황이라던 팬데믹 상황에서 이성적이고 철저한 전 국민의 대처로 미친 회복력을 보여준 데에는 한국인들이 가진 잠재력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더 이상의 가파른 성장이 어렵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칭찬하면서도 한국 역시 자칫하면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이 쇠퇴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데요. 현재 호황이라고 해도 꾸준히 경제는 상한가를 달릴 수 없으며 늘 조용히 찾아오고 있는 경제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무시무시한 불황에 대한 불씨가 한국 경제에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는 일찍이 한국의 고도 성장을 분석하고 IMF 사태를 연구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김세직 교수는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이미 30년 동안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충격적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최근 출간한 책 모방과 창조에서 밝혀 화제입니다. 경제의 진짜 성장 능력을 나타내는 장기 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5년마다 1%씩 미끄럼틀 타듯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5년 1% 하락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법칙은 정권도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하게 지속하기 때문에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전염병 사태가 발발하는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찾아오는 경제위기에도 이 법칙의 위력이 발휘되었는데요. 가령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완벽한 초기 대응, 수많은 기업의 신속 정확한 근무 형태 전환 등으로 외신에선 대한민국의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발전했으며 회복력 역시 뛰어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향한 관심이 폭증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과 양적 완화의 후폭풍으로 선진국들마저 머지않아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부과하던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또 장기적인 추락 속에서 한국인들이 또 한 번 찾아낼 돌파구는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방과 창조에서 반복해 말하듯 한국 사람들 개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한국인이 경제 곳곳에서 발휘했던 인적 자본에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 모든 것이 허물어진 뒤에도 천막을 치고 교육을 시켰던 긍지,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나라 경제를 일으켰던 이름 없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인프라를 누리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올라서 또 한 번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 안에 잠재된 창의성과 기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며 전략을 세워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침체하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모방과 창조에선 한국만의 방법으로 더는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시점에서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 한국인이 잠재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선진국 반열에서 더욱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성, 자원 하나 없는 땅에서 빚어진 인적 자원, 기술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온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니 자연스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커지는데요. 끝없이 노력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구력, 그리고 철저히 세운 전략이 힘을 합친다면 반갑지 않은 경제 불황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